지금 기술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최초의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는 거죠. 이 경쟁의 중심에 선 두 거인, 테슬라와 엔비디아. 오늘 이 엄청난 이야기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. 자,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왜 굳이 로봇을 우리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? 그냥 기계인간을 만들고 싶어서? 그건 아니고요. 사실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입니다. 핵심 키워드는 바로 범용성이에요. 로봇을 만드는 목적이 사람을 완벽하게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인간의 형태는 사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에 가깝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사는 세상, 쓰는 도구, 일하는 공장, 전부 다 팔 2개, 다리 2개를 가진 인간에게 맞춰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 모습을 하고 있으면 이 모든 환경과 도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. 바로 여기서 엄청난 경제성이 생기는 거죠. 아니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잖아요. 완전 SF 영화 단골 소재였죠.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난리일까요? 바로 이 모든 판을 한 번에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요, 로봇의 몸,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니었어요. 진짜 문제는 뇌, 바로 소프트웨어였습니다. 로봇이 해야 할 모든 행동, 예를 들어 컵을 잡는다고 해도 수만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. 이걸 일일이 다 코드로 짜서 명령한다는 건 이건 그냥 불가능한 미션이었던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생성형 AI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. 끝도 없던 프로그래밍의 문제가 이제는 데이터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개발자가 밤새서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AI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기만 하면 AI가 알아서 배우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. 엄청난 변화죠. 이 새로운 학습법을 모방학습이라고 불러요.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. 사람이 먼저 시범을 보여줘요. 그럼 로봇이 그걸 지켜보면서 데이터로 저장하고 AI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따라하고 심지어 응용까지 하는 거죠. 한마디로 컴퓨터 속 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몸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. 이게 바로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피지컬 AI의 정체입니다. 자, 이렇게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습니다. 이제 이걸 가지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. 이 전쟁의 주인공,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. 두 회사가 어떤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는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깁니다. AI를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.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인터넷에 널린 글을 싹 긁어오면 돼요. 하지만 로봇을 가르칠 행동 데이터, 즉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어요. 정말 희귀하죠? 바로 이 데이터 부족이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. 여기서 두 회사의 길이 완전히 갈라집니다. 한쪽은 엔비디아의 생태계 구축 전략, 다른 한쪽은 테슬라의 수직 통합 전략입니다. 로봇 세상의 미래를 두고 벌이는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접근 방식이에요. 엔비디아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직접 로봇을 만들기보다는 로봇을 만드는 모든 회사를 우리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로봇에든 설치할 수 있는 공통 두뇌, 일종의 로봇용 윈도우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어요. 여기에다 비싼 실제 데이터 없이도 가상세계에서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제공하죠. 말 그대로 전 세계 로봇 회사들한테 무기를 팔아서 자기들은 그 생태계의 제왕이 되겠다는 그림입니다. 테슬라는 정반대입니다. 남들한테 맡길 수 없다.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만든다. 이거죠. 엄청난 돈을 써서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고 진짜 세상에서 움직이는 최고 품질의 데이터를 모아요.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 하나부터 인공지능 두뇌까지 전부 다 테슬라 안에서 직접 개발합니다. 이미 자율주행차 만들면서 쌓아온 그 피지컬 AI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완벽하게 통제된 궁극의 제품 하나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. 이 구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? 맞습니다. 바로 스마트폰 전쟁이랑 똑같아요.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들고 통제하는 폐쇄적인 생태계의 애플. 이게 바로 테슬라입니다. 반면에 운영체제를 모두에게 열어줘서 거대한 연합군을 만든 안드로이드의 구글. 이게 바로 엔비디아와 그 파트너들의 모습이죠.
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걸까요? 그런데요, 이 싸움의 판도를 흔든 테슬라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놀랍게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. 완전히 다른 곳에서 터졌어요. 바로 돈 문제였죠. 네, 테슬라가 던진 가장 큰 폭탄은 바로 가격표였습니다. 로봇이 얼마나 똑똑한지, 얼마나 잘 걷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. 바로 이 숫자, 2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2천만 원대 후반이죠. 테슬라가 옵티머스 로봇의 목표 가격을 이렇게 딱 제시하는 순간 이 업계의 모든 계산법이 완전히 리셋됐습니다.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예요. 아니, 2만 달러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냐고요? 간단합니다. 웬만한 나라에서 사람 한 명 1년 연봉보다 싸거든요. 근데 로봇은 어때요? 아프지도 않고 휴가도 안 가고 야근 수당도 없이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잖아요. 이 계산이 딱 나오니까 월스트리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로봇 시장 전망치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. 공장에 로봇이 깔리는 건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.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경쟁은요, 그냥 누가 더 좋은 로봇 장난감 만드나 하는 수준의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. 이건 미래의 물리적 세계, 즉 현실 세계의 운영체제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플랫폼 전쟁입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진짜 노리는 건 로봇 한두 대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과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대를, 구글이 인터넷 시대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 둘은 현실 세계 자체의 OS를 장악하려는 겁니다. 이 전쟁의 승자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컨트롤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옵니다.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가 아니에요. 바로 우리 공장에서, 물류창고에서,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실제 행동 데이터입니다. 이 데이터를 누가 먼저 더 많이 확보해서 자신의 AI를 똑똑하게 만드느냐,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. 네, 다음 기술 전쟁은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현실 세계 전체를 무대로 펼쳐질 겁니다. 모든 것을 혼자서 해내는 고독한 거인 테슬라, 그리고 모두에게 무기를 쥐어주며 연합군을 이끄는 엔비디아. 여러분은 이 세기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?